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조은정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라디오 주파수는 단파 9,940kHz, 방송 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0시 30분부터 아침 10시 30분까지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할 수 있는 VOA 한국어 방송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이틀간의 무역 충돌 끝에 30일 카타르에서 협상을 재개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1,45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어지는 여진 속에 국제사회의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은 지원 규모를 3억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오늘은 미국의 고등교육기관 중 4년제 대학, 컬리지 유니버시티입니다. 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과 함께합니다. 특집 오늘의 월드컵 순서에서 월드컵의 다양한 소식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또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한 아메리카 250에서는 건국 250년을 기념해서 더욱 풍성해진 미국의 독립기념일 문화 아메리카 블락 파티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지는 인터뷰 순서에서는 미국 건국 250주년 특집으로 미 육군 역사의 권위자인 찰스 바월이 미 육군 군사연구소장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한국은 지금, 미국 사회의 화제를 알아보는 구석구석 USA, 건국 250주년 공식 기념 사업인 아메리카 250 행사의 하나인 나눔 캠페인 Giving Forth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30일 카타르에서 회담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미국과 이란의 협상 대표단이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들을 대상으로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걸프 지역의 무력 충돌이 이틀간 재격화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회담을 요청해왔다. 회담은 30일 도하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싱가포르 성적 상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해를 입으면서 25일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격이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18일 체결한 휴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군은 26일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저장 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2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파나마 선적 유조선이 이란의 두 번째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8일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저장 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들을 겨냥한 두 번째 군사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또한 28일 바레인과 쿠웨이트를 겨냥해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란 당국은 바레인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도 경고한 상태입니다. 이번 공격은 바레인과 쿠웨이트는 물론 다른 걸프 국가들의 강한 비난을 불러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9일 스티브 위트코프 평화협상 특사와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고문이 이번 주 카타르 도하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두 사람이 6월 18일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양해각서 MOU와 관련해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휴전 합의에 따른 우리의 의무를 지키고 있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할 것이다. 상선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이에 대해 미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MOU 제5항은 이란이 60일 동안 상업용 선박들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처를 마련하고 어떠한 통행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는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체계와 해상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만과 협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걸프 국가들과 논의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는 국제법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이 지역에 발이 묶여있던 수천 명의 선원들을 대피시키려던 국제해사기구 IMO의 노력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대피 작전은 이란이 관리하는 호르무즈 해협 북쪽 항로와 오만이 운영하는 남쪽 항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미군이 선박들의 항로 안내와 안전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주 강력한 두 차례의 지진으로 최소 1,450명의 사망자와 3,1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생존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팀은 29일 베네수엘라 북부의 잔해를 수색했습니다. 29일 오전에는 카라카스 북부 지역에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4일 진도 7.5와 7.2의 지진들이 발생한 이후 그 지역에서 발생한 500차례 이상의 여진들 중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미국은 29일 베네수엘라를 위한 추가 재난 대응 자금을 발표하며 총 지원 약속 금액을 3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원금은 의료 지원과 식량 원조, 피난처, 물, 그리고 위생 등을 제공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300명의 미국 수색 및 구조대원들이 파견 중입니다. 앞서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이번 지지 구조 활동을 위해 2,600명 이상의 구조대원들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파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이번 지진으로 붕괴된 770개 이상의 건물 아래에 매몰된 생존 가능자를 구조하기 위해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건물들이 이번 지진으로 구조적 피해를 입으면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내부에서 실종자들의 가족들은 잔해 제거에 필요한 대형 장비 등 어떤 도움이라도 계속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업을 취소하고 학교 건물들은 지진들로 인해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로 전환했습니다. 카라카스의 알바로 알가라 기자는 사람들의 좌절감과 슬픔 속에서도 이재민들에게 식량과 의류를 가져다주고 국제 구조대원들에게 통역 도움을 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구조대원들은 지난 28일 카라바예다 마을의 한 무너진 건물에서 한 남성과 그의 10대 아들을 구조함으로써 조금의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초기 원조 대응은 주요 공항의 피해로 인해 복잡해졌습니다. 미군은 공항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해상을 통해 원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작업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당국과 협력하며 특별팀들을 배치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군은 또 피해 지역들에 대한 항공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항공편으로 현장에 구조 및 대응팀들을 이동시켰습니다. 미국 우주항공국은 위성을 이용해 대응 노력들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미지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 당국 간 실무회의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었습니다. 세 나라는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에 우려를 나타내고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정부부처 합동대표단이 지난 25일과 26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에 관한 미한일 외교 실무그룹 회의를 열었다고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세 나라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그리고 정보기술 IT 노동자 송출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쓰일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3국은 특히 북한이 저지른 가상화폐 탈취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상화폐 운용 서비스인 켈프다오에서 2억 9천만 달러, 또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인 드리프트 프로토콜에서 2억 8,500만 달러를 빼돌린 사건을 꼽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처음으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세션도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구글 클라우드 산하의 사이버 보안 업체 맨디언트,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 온라인 프리랜서 중개업체 어버크 등이 참여했으며 3국은 이처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최근 미국 법원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중동 무장단체에 대한 군사 지원이 확대되면서 우크라이나전과 이라크 미군 기지 공격,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피해자들까지 북한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BOA가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접수된 소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여 동안 북한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모두 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2004년에는 2건, 지난해에는 3건, 올해는 1건이 각각 제기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원고들이 북한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 제3국이나 테러 단체에 대한 지원까지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북한 상대 소송은 북한을 방문했다가 장기간 억류된 뒤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오토 원비어 씨와 김동식 목사, 케네스 배시 사례처럼 북한에 직접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그 유족이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이 해외 분쟁과 무장단체에 제공한 무기와 군사 지원까지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1월 제기된 우크라이나전 관련 소송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으로 복무하던 안드리 라초크는 지난 2024년 2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전사했습니다. 이후 미국 시민권자인 라초크의 이모와 이모부, 사촌 등 친척 4명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당시 공격에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포탄과 이란산 드론이 사용됐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1,2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제공했다는 공개 정보 등을 근거로 북한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이라크 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6건의 공격 피해를 하나로 묶은 집단 소송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이 소송에는 미군 장병과 미국 정부 계약업체 직원, 유족 등 수백 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과 함께 무기와 훈련 등 물적 지원을 통해 친이란 무장 세력의 공격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에는 지난해 4월 이라크와 시리아, 케냐, 이스라엘에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발생한 7건의 테러 공격 피해를 하나로 묶은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원고들은 북한이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하마스와 레바논 내 테러 조직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등의 무기와 훈련, 군사기술 등 물적 지원을 제공해 미국인을 겨냥한 공격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미국 시민과 가족 100여 명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하마스, 헤즈볼라 등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BOA는 2024년 팔레스타인 내 테러단체 하마스의 공격에 따른 피해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 2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당시 제기된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번 원고들 역시 북한이 하마스에 제공한 물적 지원이 2023년 10월 7일 공격을 가능하게 했다며 북한의 법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제기되는 소송은 북한이 지원한 무기와 군사협력, 테러단체 지원까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법원은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 주권 면제법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미국 정부가 지정한 테러 지원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미국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8년 처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테러 지원국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